안녕하세요, 리비아한입니다. 오늘은 CSS3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배경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CSS 1, 2에서는 배경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떠한 빨간색 테두리가 있으면 여기에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크기를 이미지를 잘라서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CSS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미지가 이것보다 더 크던 더 작던 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미지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넣어볼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코드가 우선 배경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배경 사이즈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배경 사이즈 넣기 전에 좀 넣는 방법이 한 세네 가지 돼요. 우선 넣을 때마다 뭔가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때그때마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픽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픽셀로 우선 10픽셀, 예를 들어 10픽셀 너무 작네요. 50픽셀, 50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50픽셀, 50픽셀로 했으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50픽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가로 사이즈고요. 두 번째가 세로 사이즈입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첫 번째가 가로 사이즈, 두 번째가 세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원래 이미지가 직사각형의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이미지인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그 비율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값을 한 개만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값을 한 개만 주었다라고 하면 가로 사이즈 먼저 표현이 되고요. 세로 사이즈는 자동화됩니다. 비율에 맞춰서 가로 직사각 형태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 100%가 되고 세로는 그 가로 사이즈 비례해서 세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크기도 어떠한 깨짐 없이 그 사이즈 그대로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세로 사이즈를 지정하고 가로 사이즈는 뭐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크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앞에는 오토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로 사이즈는 100픽셀이 되고 가로 사이즈는 자동적으로 100픽셀 세로 사이즈 100픽셀에 맞춰서 가로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퍼센트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로 한번 볼까요? 한 자릿수로 퍼센트를 100% 하게 되면 가로 사이즈가 꽉 찬 지정된 영역 안에서 가로 사이즈가 꽉 찬 형태의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세로 사이즈는 자동화가 돼서 그 비례에 맞춰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X축을 가로 사이즈를 오토라고 놓고 세로 사이즈를 100% 하게 되면 세로로 꽉 차지만 가로는 오토니까 여기 세로 꽉 차는 가로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세로 사이즈만큼 비례하기 때문에 이 세로는 꽉 찰지 모르지만 가로는 뚫고 나가게 되죠.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로 사이즈를 좀 더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옆에도 이미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정사각형으로 오게 되고요. 이렇게 퍼센트와 픽셀 같이 혼용해서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토라는 것을 비례된 작업을 할 때 뭔가 한쪽 사이즈를 잘 몰랐을 때 굳이 잴 필요가 없을 때 그럼 한쪽 사이즈 말고 비례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토로 사용하곤 합니다. 만약에 가로 세로를 100%로 하게 되면 이 정사각형 안에 무조건 꽉 차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화면이 현재 브라우저에 지정된 요 가로 세로 사이즈의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상관없이 배경 이미지가 모두 다 꽉 차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컨테인과 커버가 있는데요. 우선 커버부터 해볼까요? 커버를 넣게 되면 100% 오토와 비슷할 수도 있고 오토 100%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버라는 개념은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미지를 어떤 가로 세로 수치를 깨트리지 않고 그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조건 하에 화면을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든 화면을 그 지정된 영역, 즉 가로 세로 300픽셀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미지를 채우는데 단 비례해서 꽉 채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꽉 채우게 되려면 우선 가로 사이즈는 기니까 채울 수가 없고 세로 사이즈가 짧기 때문에 세로 사이즈를 꽉 차게 되는 것이죠. 배경 이미지를 좀 움직여 볼까요? 만약 10픽셀 세로로 움직이게 되면 이 정도가 10픽셀이 되는데 더 이상 밑에 그림이 없다는 게 되죠. 그러면 세로 사이즈가 꽉 맞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그 비례에 어떤 세로 사이즈에 비례해서 가로 사이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뚫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컨테인이 있는데요.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커버와 컨테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지가 어떤 왜곡되지 않고 가로 세로가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진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커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주어진 영역에 꽉 채워져야 된다는 개념이고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에 꽉 채우지 않더라도 그 영역 안에 이미지가 다 보여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긴 이미지가 어떻게든 모두 다 보여주게 하려면 밑에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가로 사이즈에 최대한 맞춰주고 세로 사이즈는 그 비례해서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밑에가 다 꽉 차이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따로 정리를 하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영역, 즉 div 안에 영역이 어떻게든 이미지를 채워라. 단 가로 세로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그리고 컨테인의 개념은 커버와 비슷하게도 가로 세로 이 300픽셀 div 안에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라랍니다. 이미지의 비율을 맞춰서 이미지를 다 보이게 해라. 이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안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한번 지워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안에 모든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컨테인이라고 넣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속성 값을 빼야 됩니다. 다 따로 속성을 빼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 안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 배경 이미지 조절을 따로 하셔야겠죠. 이전에 배웠던 멀티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쉼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배경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 멀티 백그라운드 주고 멀티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줘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모바일에서는 스프라이트 기법 IR 이미지 같은 경우로 해서 스프라이트 이미지와 IR 기법으로 인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그래서 모바일에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사용하려면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 잘라서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미지가 계속 추가가 되면 스프라이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계속 추가되면 좌표도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모바일에서는 따로 이미지를 잘라서 써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천과 좋아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네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